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좀 간단한 족부 교정기 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부 교정기를 처방하기 위해서 일단 이학적 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게티뷰, 동적 족잡 측정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와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자체가 족부 구전기를 처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환자의 주소,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양발의 프로네이션 또는 수피네이션의 정도, 그 다음에 발을 포함한 발, 무릎, 골반, 척추의 변형 정도를 고려하여 처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어떤 연령대별 어떤 재질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 현재 어떤 환자의 상태, 예를 들면 당뇨가 있다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가 혹은 발의 변형이 심했을 경우에 어떤 재질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아니면 족부 교정기를 일반 걸음, 거리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스포츠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면 또 재질 선택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복잡한 치료 말고 그냥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골반의 높낮이만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족부 교정기를 제작할 때 재질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족부 교정기를 처방하기 위해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은 환자를 검사용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다리 길이 차이를 확인합니다. 다리 길이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는 아니지만 또 골반이 틀어졌다든가 골반의 변형으로 인해서 다리 길이 차이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 길이 차이를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다리 길이 차이가 있었을 경우에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왼쪽이 짧은 경우, 왼쪽 다리가 짧다고 했을 경우에 그쪽 동측의 짧은 쪽 다리의 발이 어느 정도 안쪽으로 설어진 프로네이티드 된 발인지 혹은 수피네이티드 된 발인지를 평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ascending postural 패턴인 경우에는 짧은 쪽 다리의 발이 더 설어지게 되고, 더 설어진다는 말은 오버노멀 프로네이션 또는 오버프로네이션을 말씀드립니다. 더 설어지게 되고, 그쪽 더 설어진 발의 동측 골반을 관찰하게 되면 발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동측의 골반은 내측으로 미디알 사이드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를 스탠딩 상태로 세운 상태에서 양발을 평가하는 겁니다. 양발을 평가하는 것은 환자가 서 있을 때 발의 어떤 설어짐 정도, 오버프로네이션 또는 오버스피네이션 이런 것들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든 블락을 사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풋 포스처 인덱스 6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의 설어짐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족부 교정기를 제작할 때 몇 도로 그 족부 교정기를 설정할지에 대한 고려는 그런 검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엑스레이 검사, 환자를 스탠딩 상태로 세운 상태에서, 누운 상태가 아니라 선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의 주저앉음 정도도 평가할 수 있고요. 무릎의 변형, 예를 들면 제노발붐 또는 제노바룸 또는 골반의 틀어짐, 그리고 요추, 흉추, 경추
정면에서 또는 측면에서의 어떤 변형 정도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반, 특히 골반이 매우 중요한데요. 골반의 어떤 앞쪽으로 기울어짐, 틸팅, 엔티리얼 틸팅, 아니면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 높은지 오른쪽이 높은지, 또는 어떤 고관절의 높이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골반의 회전, 왼쪽이 내측으로 회전됐는지 혹은 오른쪽이 내측으로 회전됐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환자의 조갑을 측정하는 겁니다. 조갑을 측정해서, 조갑 측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적인 상태에서 발의 압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접촉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을 실제로 보행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행 상태에서 발의 접촉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스태틱 상태든 다이나믹 상태든 조갑 측정을 했을 때 일단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발의 접촉면 일단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메타타살 헤드의 접촉의 여부입니다. 접촉이 잘 되는지 혹은 접촉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행 각도입니다. 보행할 때, 환자가 보행할 때 심한 팔자걸음을 걷는지 혹은 안짱걸음, 인토인 게이트를 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족부 교정기를 처방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환자의 치 컴플레인입니다. 환자가 어디서 무엇이 불편해서 온 건지에 대한 치 컴플레인 위주로 족부 교정기를 처방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 역시 중요합니다. 환자의 나이는 나중에 재질을 선택할 때 보다 교정력이 강한 딱딱한 재질로 사용할지 아니면 좀 더 수용성이 좋은 좀 더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의 나이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환자의 발의 프로네이션 정도입니다. 오버 프로네이션 또는 오버 노멀 프로네이션의 정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을 포함한 무릎이든 골반이든 척추의 변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관찰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만약 12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좀 더 딱딱한 재질인 폴리플로필렌, 줄여서 PP라고 하는데 PP 재질이 일단 권유가 되고요. 추천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수용성이 높은 PE, 폴리에틸렌 재질이 좀 더 권유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라든가 족부 교정기의 컨셉에 따라서 또 약간 처방이 달리되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가 있다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가 아니면 오해, 관절염이 심한 경우 또는 발의 어떤 실질적인 발의 디포미티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리고 훨씬 더 수용성이 뛰어난 콜크 재질이 처방에 추천되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크게 강한 교정력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약간 새로운 신소재인 토너스 재질을 좀 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스포츠 용도, 축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운동에 사용할 그런 용도로 하면 PSI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 없이 그냥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골반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일종의 족부 교정기라고 하지만 힐리프트의 어떤 용도가 좀 더 강한 재질, 좀 더 그런 재질, 그런 용도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은 2D 인솔입니다. 2D 인솔은 말 그대로 골반의 3차원적인 그런 변형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프론탈 플레인에서 왼쪽 골반이 높으면 오른쪽 골반이 높으면 왼쪽 골반에다가 적합한 높이를 처방하는 겁니다. 이 2D 유서로 매우 간단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족부 교정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다 생략된 채 물론 골반의 어떤 로테이션이라든가 틸팅은 기존의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치료, 예를 들면 뭐 운동 치료든 도수 치료든 그 외에 또 제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사용해서 부족한 다른 원디에 대한 치료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 2D 인솔은 그야말로 힐리프트에 조금 더 가까운 어떤 족구 교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의 어떤 접촉면은 충분히 늘어주면서 골반의 높낮이만 조정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만 잘 이해하셔도 기본적으로 족구 교정기를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거는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